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미국 대학 편입 설명회를 맡게 된 남광호라고 합니다. 제목은 마지막 기회는 있다.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한데, 실제로 조금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편입이라는 거를 통해서 또는, 전과를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유학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미국으로 가려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명문대학 중심이죠. 명문대학 중심이고 순위 중심이고 그리고 학비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좀 성적이 낮으면 조금 그거보다 좀 낮은 대학 가는 거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한국은 문과 이과가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보통은 이제 입학과 동시에 전공을 거의 한 90%, 95%, 요즘은 이제 미국처럼 언디사이드도 가끔 이제 학교마다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입학과 동시에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오늘 설명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미국 유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미국 유학을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그런 목표라는 게. 그런데 이제 오늘의 취지는,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할 때, 뭐는 필요가 없습니까?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날 뽑아주기만 하면 내 전공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과 전공이 매칭되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친구들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굉장히 낯선 거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한국은 취업의 루트가 다양을 하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라민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가고, 또 지인 소개로도 많이 가고, 루트가 다양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4학년 2학기나 졸업을 하고 나서나. 더불어서 이제 취업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단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반드시 학점만이 아니라 자소서도 있고,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내고, 어디 수상 경력도 내고, 심지어 이제 사진도 다, 실물과 사진이 굉장히 다른 사진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보면은, 우리도 직원들 뽑을 때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사진도,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을 한번 볼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학부를, 선택을 할 때 무조건 명문대학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명문대를 가려고 소위 미국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돈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중산층들을 보면, 그냥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냥 인스테이트 적용되기 때문에 학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장학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가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명문대가 아니라. 그래서 10군데 학교를 붙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한테 적절한 학교를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진 않죠. 10군데가 다 붙었으면 거의 한 7, 8분 정도는 그냥 제일 랭킹이 높은 학교를 소를 팔아서라도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편인 것 같은데, 미국 친구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순위에 집착을 하는 편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쭉 받아오신 거를 보면 되게 좀 첫 번째는 그 순위가
어떤 순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종합대학 순위인지 아니면 학교별 순위인지 이게 그리고 몇 년도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순위인지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순위만 믿고서 내가 20등하고 40등을 붙었는데 나는 20위 학교를 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무지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저께 US 뉴스에서 로스쿨 그 랭킹이 발표됐어요. 뭐 나름 이제 권위 있는. 저도 보니까 우리 학교가 6등이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학교가 어딘가 봤더니 조지타운이더라고. 예일이 16등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예일하고 조지타운을 붙으면은 나 같으면 당연히 예일을 갈 것 같거든요. 로스쿨을. 그러니까는 이 발표하는 기관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요. 또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다르거든요. 예일이 작년엔가는 4등인가 5등이었는데 갑자기 10몇 등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어느 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믿고 그거에 따라서 내 랭킹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랭킹을 맹신하지는 말자. 물론 그거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맹신해가지고 뭐 28등하고 36등하고 막 고민해서 나는 36등이 장학금이 2만 불이 더 있는데 이게 랭킹이 뭐 한 10개가 밑이니까는 그래도 앞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은 그럴 수 있죠. 한국은 왜냐하면 학교가 많지 않고 또 한국은 이게 굉장히 순위가 엄격하게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공마다 랭킹이 다 다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전강을 정하는 것도 보통 언디사이드로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공을 아예 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은 전공을 뭐 2학년이나 3학년에 가서 정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전과도 용이한 편이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소위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과들이 많이 있죠. 뭐 인기과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되는 과들이죠. 뭐 소위 말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파이낸스나 뭐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오히려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요즘은 더 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 내에서 오히려 전과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이제 이게 이슈인 거죠.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전공은 히스토리를 했지만 혼자서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네이버에서 날 뽑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버드 히스토리를 들어가서 내가 혼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앱 디벨로퍼가 됐는데 구글에서 나를 인터뷰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학생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나를 뽑아줬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다가 내가 앞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회사가 신청을 해갖고 어프로벌이 나야 되는데 일단 그 비자가 H1 비자인데 첫 번째는 보통 경쟁률이 막 5대1, 뭐 3대1 넘고 뭐 8만 5천 개 뽑는데 보통 20만 개 넘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게 로터리가 돼가지고 추첨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열어서 전공과 직무를 매칭을 시켜보는데 학교는 하버드인데 전공을 봤더니 히스토리야. 근데 얘의 직무는 학생의 직무는 구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에서 아무리 이거를 얘를 나는 고용하고 싶습니다가 해도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구글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유학생의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일반적인 한국의 유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유학이라면 내가 처음부터 어떤 직무를 결정을 하고 그 직무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사 취업이 됐을지라도 내 능력이 있어서 취업이 됐을지라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물론 이제 아예 뽑질 않죠. 미국에서. 기업들에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공이 매칭이 안 되는 학생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뽑질 않습니다. 어차피 뽑아봤자 취업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취업할 때 뭐 심지어 사진도 넣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뭐 포트폴리오 뭐 여러 가지 넣고 하는데 자소서도 막 쓰고 하는데 미국은 취업을 할 때 딱 필요한 거는 한 장짜리 이력서입니다. 2장도 안 써요, 보통. 엔트리 레벨들은 거의 다 한 장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이력서에 사진이 들어가지도 않고 성별도 안 들어가고 뭐 나이도 안 들어가고 종교도 물어볼 수가 없고 인터뷰할 때 그냥 내 학교와 성적과 내 경력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서에 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입학할 때부터, 입학 전서부터 내가 취업을 위한 어떤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학이라면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력서라는 게 미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한 장으로.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나는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4학년 졸업하고 뭐 또는 졸업 예정자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생들이 이제 소위 이제 꿈꾸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죠. 기업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갑니다. 소위 이제 캠퍼스 리크루터라고 하는 분들이, 구글에도 그 포지션, 그 잡이 있고요. 뭐 아마존에도 캠퍼스 리크루터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외부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원을 뽑거나 무슨 시험을 통해서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구글의 직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먼저 봐요.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끝나면 여름방학 3개월 동안, 미국은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없으니까 뭐 3주밖에 안 되니까 여름방학 거의 3개월 동안을 실제로 일을 시켜보는 거죠. 그게 인턴십이에요. 실제로 일을 시키고 돈도 뭐 급여도 많이 주는 편이고, 그 인턴 기간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고 인턴십이 끝나면 너 앞으로 1년 있다가 졸업을 할 거잖아.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라고 미리 정규직 오퍼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 95% 정도는 그 인턴십을 통한 인턴 후에 정규직 오퍼를 받는 길이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면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한 10% 정도는 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10%, 20% 정도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친구들은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그 뭐 아빠 친구 누구 해가지고 지인 소개. 한국은 그게 잘 없잖아요. 한국은 상장기업에서 누구 지인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신입사원으로 경쟁 없이 인터뷰를 봐가지고 취업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그죠? 한국은 그 낙하산이라 그러고 굉장히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추천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함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그거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요, 익스피리언스들을 뽑을 때도 내부 추천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국세청이나 그런 연방정부들도 외부에다가 공고를 올리기 전에 내부 직원들한테 이런 포지션에 소개시킬 사람 있냐고 먼저 올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직원이 내가 아는 누군가를 추천해서 이게 취업이 되면은 인터널 리퍼라고 하는데, 그 인터널 리퍼러한테 보수도 줍니다. 보통 어카운팅 펌 같은 경우는 한 2,000불, 2,500불 정도 받아요. 예, 내가 친구를 추천해줬다고. 왜냐하면 외부 리크루터를 쓰면 보통 연봉에 20%, 15% 이렇게 피가 나가야 되고, 사실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외부 사람은 우리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우리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데, 유학생들은 안타깝게도 그 내부 추천을 받을 만한 인맥이 별로 없잖아요. 다 아버지, 어머니 다 한국에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인맥 관리라는 거를 사실은 유학생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도 자주 가고, 얼럼나이도 자주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리퍼럴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찬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학년 때 또는 어떤 4학년 초반에 인턴십을 통해서만이 글로벌 기업 취업이 가능하다고 딱 생각을 하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설령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될 경우에 뭔가 세컨 옵션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은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미국에서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을 보니 50%는 뭐다? 유학을 올 때 잘못됐다. 예, 유학을 올 때
학교 선택과 전공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어도 원천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한 50%였고요. 나머지 50%는 1, 2학년 때 미국 시스템에 맞춰갖고 뭔가 제대로 커리어 패스를 잘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입학을 할 때 대학 전공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가려는 분들한테도 꼭 좀 참고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대학을 먼저 결정하죠. 왜냐하면 내 성적이 나와 있거나 내 영어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영어 성적과 내 SAT 성적과 영어 어떤 내 스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유학원 가서 물어보던 인터넷을 찾아보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결정하고 그 대학 중에서 내가 전공을 뭐 할지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한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이 대부분 3학년 때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를 정하실 때 학교가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정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유학을 해보거나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하고 동감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바뀌어요. 저도 여러 번 이제 몇 가지 직업을 해온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할지를 입학 전에 어느 정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을 하셔서 먼저 직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직무를 선택을 하실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문직 비자가 나오는 잡이냐. 전문직 비자가 안 나오는 잡이 너무 많거든요, 미국에.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이민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안 나와도 이 잡은 할 수 있어. 그런 잡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잡들은 취업 비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인데 이민국에서 이거는 4년제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어도 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취업비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잡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자고요? 매년 취업비자를 받는 직업 순위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직업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상당 부분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직업군을 정하되 첫 번째는 H1 비자, 즉 전문직이 되는 비자냐, 되는 직업이냐. 두 번째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거냐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알아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취업이 잘 되는 순위가 쫙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떤 그 통계 자료냐면 미국 사람들 통계 자료예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는 심지어 5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취업이 거의 안 되는 분야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도 취업이 되는 분야인지 안 되는 분야인지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상담도 하시고 하셔서 내 직무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학생보다는 또 부모님이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은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직 사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학생이 갑자기 내 5년 후, 10년 후에 직업을 내가 결정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학생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볼 땐 이런 직업이 좋겠다, 저런 직업이 좋겠다 자꾸 찾아보시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도 찾아보셔야 돼요. 참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사실은 제 잡이 무슨 유학 이런 쪽 잡이 전혀 아니고 지금도 이제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린 다음서부터 이렇게 이제 상담을 제가 그래도 틈틈이 하게 되는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면, 그러니까는 오늘 다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생이, 이제 12학년이거나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줌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 한 3분의 1 정도 있고, 또 이제 일본이나 파리에서 한 3분의 1 정도 있고, 한국에 3분의 1 정도 있으니까, 한국에 올 때는 그래도 이게 면담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줌으로 이제 해외에서 상담을 하는 편인데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1시간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시간 상담하는 동안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학생의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제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학생인데
사실은 이 학생을 제일 잘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알고 학생의 의사도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직업을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왜냐하면 이건 한번 정하면 이제 바꾸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대로 커리어 패스를 2년 동안 밀고 나가야 3학년 때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기업에 인턴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디사이드로 가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애들은 괜찮다. 근데 우리는 1, 2학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근데 이거를 전공을 뭘 할지 모르고 그냥 2년을 허송세월 해버리면 나중에 전공이 정해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전공만이 아니라 직무와 기업, 군까지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해야 이게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다 보니 물어봐요. 학생한테 너 뭐 하고 싶냐면 모르죠.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부분 답변이 비슷비슷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세뇌인지 진짜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을 얘기를 해요.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도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는 현재 너는 무슨 문제가 있고 테크는 어떻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군으로 좁혀가지고 1시간 끝나면은 아빠 엄마 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요. 1시간 만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뭔가 이거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학생의 미래를 1시간 만에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마치 정답인 듯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스러운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뭐 수학은 어쩌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뭘 해봤냐, 뭐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경험을 쌓고 좀 같이 고민해보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면서 이런 잡이 맞겠다, 안 맞겠다. 실제로 또 경험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정하자고요? 직업과 직무를 정하시면 이게 거의 한 70%입니다. 이게 정해지면 내 영어 성적, SAT 성적, 스펙, GPA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공과 학교 정하는 거는 심플해요. 그거는 그냥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나. 여기 동네방네 유학원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무나, 이 성적에 네가 이 전공하고 싶어? 대신 이 전공을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데 전공을 정할 때 직무가 정해졌다고 딱 그 직무에 100% 매칭되는 전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을 정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CP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CPA 하겠다 그러면 무슨 전공 하려고 그래요?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거는 만약에 이제 학생이 조금 능력이 좀 떨어져요. 예. 그리고 영어도 좀 어렵고 유학 자체가 되게 어려운 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회계학과만 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경영학과 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학생이 보니까는 SAT도 1500 넘게 나왔고 근데 CP를 하겠대. 그러면 전공을 굳이 경영학과 회계학과를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트렌드는 CP가 회계학과 나온 CP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나 이쪽을 한 CP를 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연봉도 높고 job opportunity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스템 전공이고 물론 이제 요즘 경영학과도 이걸 약간 바꿔가지고 비즈니스 분석 이런 걸 통해가지고 스템 전공을 만들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는 스템 전공이 아니라 1년 OPT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브로드한 전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UX, UI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디자인을 할 거냐, 컴퓨터 엔지니어를 할 거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거냐, 둘 다 괜찮아, 만약에.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기업의 디자인 포지션밖에 못 가요.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라면 웬만한 포지션은 다 매칭이 되거든요. 마찬가지. 내가 CP를 하고 싶다 해서 회계학과 가는 것보다는 경영학과 가려면 굳이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비즈니스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매칭이 되거든요. 레러를 쓰는 거거든요. 이 전공이 이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변호사가 레러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로한 전공을 해버리면 그 전공과 딱 매칭되는 잡으로 가야지만 이제 비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 선택할 때는 스템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비자 만들기도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전공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산업군을 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몇 개, 하면은 대학 정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SAT 1200 맞은 학생이 하버드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SAT 1200이면 그거에 맞는 대학들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대학을 정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 근데 뭐가 어렵냐면 맨 첫 번째 직무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워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정했으면 사실은 편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학교를 가면 돼요.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정할 때 처음부터 편입을 생각하고 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급하게 지금 유학을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SAT도 없고 그냥 토플도 그냥 요번에 처음 보고, 그런 학생들이 처음서부터 4년제 대학 좋은 학교를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3학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정해놓고 편입할 학교를 정해놓고, 그러면 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내가 1, 2학년 때 어느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그 다음 입학할 학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입을 할 학생들은 뭐부터 정해야 돼요? 편입을 할 타겟 대학, 그 4년, 3, 4학년을 다닐 대학을 먼저 정하고, 뭐에 따라서? 직무와 전공에 따라서 이미 그 4학년, 3학년을 다닐 학교를 정한 다음에 그 학교에 맞는 입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편입을 목표로 하던, 입학을 목표로 하던, 이거는 언제나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 자체는 이제 편입이니까, 편입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한국도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한국도. 그러니까 일반 편입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대학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건데, 한국은 이제 편입을 많이 뽑지도 않고 편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이런 데는 당연히 뭐 편입을 안 받는 것 같고, 따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편입 영어, 뭐 편입 수학, 무슨 뭐 그런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시험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딱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학교마다 무슨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점수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편입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 시험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1, 2학년 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뽑지는 않더라.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공학과 한 명도 안 뽑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편입 그 TO가. 왜냐면은 학생이 중간에 휴학했거나 뭐 그만뒀거나 그런 학생들의 어떤 결혼으로 편입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많지는 않더라.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친구들은 편입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편입을 할 이유를 많이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계속 다니고 이 학교 좋고, 그리고 막 학교가 뭐 우리처럼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특히나 학부는. 학교 얘기하는 거는 어느 경우에 하냐면 러스쿨하고 MBA는 합니다. 그래서 러스쿨은 저도 일할 때 보면 우리 파트너가 꼭 우리 학교 반지를 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버클리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너 스탠포드 나왔어? 거기도 좋은 학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로스쿨하고 MBA는 학교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학부가 뭐 물론 뭐 아이비 나오고 좋은 학교 나면 공부 열심히 했구나라는 정도이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순위를 매겨가지고 여기는 몇 등짜리 대학이고 저기는 몇 등짜리 대학이고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국 애들은 뭐가 조금 민감할 수 있냐면은 어느 기업에서 얼마 받고 일하냐 이런 거는 조금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막 계층을 상대적으로 두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는 진짜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코로나 때 오래간만에 한 1년 반 있어 봤더니 그래 한국은 몇 명 모이면 이게 또 이게 계층이 나눠지는 이런 또 이상한 그런 또 문화가 조금 있구나. 뭐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미국은 1학년에서 2학년 편입도 가능하고 2학년에서 3학년 편입도 가능한데 한국처럼 몇 학년이 아니라 보통 학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1학기만 다녔는데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학점을 많이 취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2학년으로 편입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약간 선수 과목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선수 과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두 과목, 뭐 세 과목 정도니까는 그것도 미리 확인을 하고, 어떤 학교는 가을만 받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본학기, 가을학기 받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3학년 편입만 받기도 하고 2학년 편입도 받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타겟하는 대학의 어떤 그런 그 편입 기준이 뭔지는 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입학을 할 때는 어떤 듀데이트이 있으면 원서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원서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2월 1일까지 원서 내라 그랬는데 그 전에 합격 레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똑똑한 학생이 오고 이 정도만 됐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합격 레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편입 루트는 뭐 말씀드렸듯이 CC에서 4년제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4년제 다니다가 1학년 때 2학년으로, 또 2학년 때 3학년으로, 또 한국에서 4년제를 다니다가 보통 이제 2학년까지 마치고 3학년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2학년으로 가거나, 뭐 또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2학년으로 정규 입학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루트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편입할 때 필요한 거 한 5가지 정도일 텐데, 많이들 얘기하시죠. GPA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편입을 받으려는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역시 성적인 거예요. 그 이전 성적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성적을 보고 중요하죠. 다만 이제 3학년 편입할 때는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2학기 때 이제 진행을 하는데, 2학년 편입할 때는 이제 한 학기밖에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은 이제 토플 점수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따로 공부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유학생들. 근데 유학생은 어차피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추천서 보통 뭐 한 3분한테 받는 게 일반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수 과목 프리리퀴짓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하겠다고 하면은 뭐 미리 듣고 와라. 뭐 수학 과목 듣고 오고 뭐 듣고 오고. 근데 그런 프리리퀴짓이 대부분 다 교양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전 대학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스테이먼트죠. 그러니까 에세이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뭐 UC 계열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SAT나 ACT 같은 성적에만 성적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오히려 이제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학 시에도. 근데 편입도 보니까 GPA만이 아니라 이런 그 에세이를 통해서 네가 이 학교에 왜 오려고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뭐 점수 중요하죠. 토플 점수도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은 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GPA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추천서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전 학교의 교수님한테 추천서 받는 게 좋고, 뭐 선수 과목에는 들으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퍼스널 스테이먼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성적이 좀 낮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학생도 이 에세이를 잘 써서 편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강조 드린 건데요. 자,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편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편입은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왜 편입할까요? 미국에서. 네. 그것도 맞는 스템 전공이 아니라 스템 전공으로 받고 싶어서 좋은 거고, 또 아니면 편입을 왜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학교 네임밸류 올리려고, 그렇죠? 뭐 그게 제일 1순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학교 네임밸류 이런 거 하면은 뭐 혼날 것 같은데, 저는 좋은 학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명문대 아니면 학교라고 취급도 안 한 적도 있었고, 사실은 어릴 적에는 그랬는데 이제 미국 가서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명문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학교 순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언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덜 중요하고 한국보다 덜 중요하다 그랬지. 당연히 명문대 갈 수 있는 학생을 명문대를 보내야지 왜 CC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국만큼 명문대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입을 할 때 당연히 예를 들면은 뭐 랭킹에서 100위권이었는데 40위권으로 가야지 40위권에서 100위권으로 취업 잘 된다고 내려가는 경우는 이건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랭킹도 올리는 것도 있죠. 또 뭐 편입을 왜 할까요? 뭐 학비 이유도 있겠죠. 학비가 너무 비싸서 뭐 좀 학비가 좀 싸고 그런 데로 뭐 인스테이트 적용받을 수 있으면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유예요. 대부분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계속 다녀서 졸업을 하면 이 학생은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편입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입학을 할 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았는데 입학을 할 때는 유학원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 뭐 친척분을 통해서든 그냥 학교 중심으로 빨리 미국 갈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학교를 들어갔는데 딱 1학년 때 이 학생이 무슨 학교 무슨 과라고 들어보면 조금 죄송하지만 90%? 한 85%에서 90% 정도는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학교 이 전공 취업이 안 되는데? 물론 되는 학생들도 있죠. 물론 된다고 해갖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한 90% 정도는 아예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3년, 2년을 남았으니까 학교를 옮기고 전공을 옮겨야죠.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편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이대로 가면은 못하니까 이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옮겨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졸업 후에 취업하려면은 편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랭킹도 올려야죠. 그러면서 뭐 전공도 스템으로 바꿔야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하겠지만 보면은 이 학생이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4학년들 3학년들이 오면 이게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4학년들은 학교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면은 뭐밖에 없어요? 대학원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공을 바꾸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학년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또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그래. 그냥 그만두고 빨리 옮겨라 다시 2학년으로. 뭐 이제 학년은 아니지만 그게 되는데 이제 3학년 2학기가 지나고 4학년이 되면 전과를 할까요? 뭐 복수 전공을 할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비자 만들 때 복수 전공이 뭐 100%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능하면 2학년 또는 3학년 전에 옮기자. 자, 그러면 편입 대학 전공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취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대학이 있고 불리한 대학이 있어요. 그거는 대학교를 보면 압니다. 대학교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취업에 유리한 대학이 있고 취업에 불리한 대학이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제 소위 이제 명문 대학들, 뭐 리버럴 칼리지 이런 데들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스몰 사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 수 대비 교수분들의 어떤 그런 인원도 굉장히 많고 교수와 학생 간에 굉장히 뭐 교류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들의 많은 학교들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와요. 큰 기업들이 많이 안 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리크루팅 그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몇 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아마존을 가고 싶은데 아마존에서 그 학교를 안 와. 그러면 나는 아마존 취업 자체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글로벌 기업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인터널 리퍼를 받는 것도 좋고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거의 유학생들의 80% 90%는 학교 리크루팅을 통해서 학교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학교로 직접 온 그 기업의 리크루터와 3학년 때 인터뷰를 해서 그 기업 가서 인턴을 통해 가지고 잡 오퍼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 일단 인턴십 인터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그 회사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뭐 누구 통해서 가든지 아는 사람 통해서 가든지 내가 그냥 막 이력서 넣어가지고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그리고 무슨 미국에 있는 몬스터나 커리어 빌더나 이런 잡포터 사이트에서는 신입사원을 대기업에서 잡포터 사이트에서 아예 뽑지 않아요.
또 저희 무슨 플러스 커리어 같은 제3자 뭐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 갖고 리퍼를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직접 가서 뽑는다니까요. 그러면 직접 가서 뽑는 회사에 직접 와야지 우리 학교로. 안 오는 회사를 내가 가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그 대학으로 가버리면은 취업이 거의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이 확연히 존재를 하더라.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시골에 있거나 또 어떤 산업군이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데 내 학교 동네 근처 2시간 반경 안에 관련 회사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 다 감자밥밖에 없어. 이런 학교 자체는 굉장히 좋겠지만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취업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회사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랭킹하고 취업 어떤 그 레이트하고는 완전히 매칭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을 위한 어떤 그 유학이라면 그거에 맞춰서 처음부터 진행하고 마지막 기회인 편입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편입 학교와 전공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위 위주로 정하지 말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다 다르다. 그리고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미국 데이터가 아니라 유학생들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작년에 몇 명 뽑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조사해오는 학생들 보면 너무 기특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저는 기특한 게 아니라 뭔가 조사를 해본 거죠. 강의를 한번 듣고.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상담을 해보면 교수님 유튜브 강의를 제가 뭐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딱 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도 몰라요. 그냥 듣기만 한 거지. 그리고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비용을 들여서 상담을 하는 건데. 그래서 미리 영상 다 듣고 오시라고 다 이거 중요한 것들 보내드리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하지만 혼을 내야 그때서야 이제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때부터 뭔가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 학교 정하는 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직무가 발달된 지역의 대학들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우리 학교로 오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도시가 좋겠죠. 뭐 큰 이유가 없으면. 왜냐면은, 여름 인턴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너무 시골에 있으면 어차피 대도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리로케이션 하라고 비용 들어가고 또 집 구해야 되고 방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공부한 학교 내에서 인턴십도 할 수 있는 그 반경에서, 그러니까 뭐 1시간 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편입을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정할 때 편입할 대학을 먼저 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CC를 정하거나 4년제 재학을 정하는 거를 그 다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목표하는 대학이 만약에 뉴욕에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입학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도 가능하면 뉴욕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 점수대로 어느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가능하다고 그냥 들어가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뭐부터 정해라? 내가 2년 있다가 편입할 학교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물론 그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몇 개를 정하고, 이렇게 이런 학교에 이런 과를 가려고 내가 목표하니까, 그러면 이 학교를 가기에 가장 좋은 학교는 이 학교다. 이 CC를 가라. 라고 정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충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한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되지? 그때 막 그 다음에 편입할 학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리 직무를 정하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직무를 정할 때 유학생 취업이 가능한 직무인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취업비자를 만들 때 직무와 전공 매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브로드한 전공을 택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많이 될 수 있는 전공을 택하고 반드시 스템 전공으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취업이 됐어요.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포커스하는 부분이 이제 경영 쪽하고 IT 분야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IT나 뭐 데이터 쪽하고 경영 쪽하고 디자인, 이쪽이 주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있는 편인데, 예전에 보면은 CP한 학생들 경영학과 가가지고 OPT가 1년밖에 안 나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빅4에는 취업을 시켰는데, 거기서 OPT 때 취업 비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제만 졸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공을 그때 경영학과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서 뭐 비즈니스 분석이나 뭐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스템 전공으로 해놨으면 해고가 안 되죠. 왜? 내년에 또 H1 넣어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일하면서. 그리고 또 혹시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또 H1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OPT로만 벌써 3년 경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보통은 H1 넣었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즘은 워낙에 좀 학생이 괜찮으면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H1 또 왜냐면 H1 딱 3월에밖에 못 들어가니까 영주권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뭐 학사학위 있는 친구들도 보통 한 1년 반, EB3 1년 반에서 2년이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 회사가 괜찮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2년을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에 영주권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OPT 때 그냥 영주권 들어가가지고 OPT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주권까지 받아버리는 경우가 스템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템 전공을 하실 때는 전공명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공명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대학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CIP 코드가 이런 52.03001 그건 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명에 따라서 스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CIP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확인하셔야 이게 스템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 그럼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니네 이런 그 전공이 스템으로 인정이 되냐. 예를 들면 NYU 같은 학교들은 홈페이지 가면 스템 전공을 따로 딱 모아놨어요. 훌륭한 학교죠. 그럼 편하게 외국 애들 많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 3학년 편입과 동시에 우리가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할 사전 준비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편입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편입은 성공했는데, 근데 우리는 유학의 지금 목표가 뭐였다고요? 편입이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졸업 후 취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입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유학원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성공하고 취업에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 학생이 CC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눈에 안 봐도 선하단 말이에요. 진짜 여기서 영어 토플 뭐 한 70점, 80점 맞던 학생이 가가지고 4.0 가깝게 맞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희망하던 학교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하자마자, 보통 이제 3학년 편입이니까 바로 3학년 1학기 9월, 10월이에요. 9월, 10월에 바로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CC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조금 낮은 대학에서 높은 대학으로 가면은 공부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준이 갑자기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 무슨 언캠퍼스 리크루팅 참여할 무슨 엄두도 안 난다 이래 버려요. 왜냐면 이력서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리고 한국대학교 재학생이라면은 한국대학생만 가능한 비자 중에 J1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2학년 마치면 또는 2학년 2학기 재학 중이면 1년 정도 미국에서 유급으로 인턴십을 하는 그런 비자이거든요. 유학생은 이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근데 J1 비자는 외국 학생들만 이 비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유학생들은 중간에 1년 미국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못 샀습니다. 안 나와요. 영주권자만 가능해요. 왜냐면은 I-20를 유지해야 되면 학교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여름방학밖에 지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입학 전서부터 인턴십 해라. 입학 전에 뭐를 해라.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에도 한국 오지 말고 미국에서 뭐 인턴십 해라. 이렇게. 왜냐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한국 학생은 이 1년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전공만 맞다면. 내가 2학년 전공이, 한국 전공을 보거든요. 한국 전공하고 미국에서 일하는 거하고 매칭만 되면. 그러면 의미 있는 1년의 경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 지역으로 가능하면 가서, 그 대학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 쌓으면서, 그 대학도 방문해보고, 교수도 만나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한국 대학생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그냥 휴학하고 무작정 가시면은 저는 이거는 좀 반대예요. 1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경력은 한국에서 2학년을 마친 학생들만 쌓을 수 있는 경력이니까 전공만 맞다면 꼭 1년을 이런 경험을 쌓고 편입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 2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짧지만 어쨌든 뭐 3주, 4주래도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리모트를 통해서 요즘 온라인 인턴십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편입 시기는 뭐 말씀드렸습니다. 봄학기나 가을학기인데 봄학기는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뭐 2학년이나 3학년 가능하다. 자, 우리가 실제 사례들 몇 개 좀 간단히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편입은 성공했지만 졸업 후 취업에는 실패한 경우,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 다니다가 페이스 유니버시티로 갑자기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경제학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또 페이스로 가서 또 컬럼비아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편입하고 나서 바로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OPT도 못 받은 거죠. 컬럼비아 경제학인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못한 거죠.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OPT 때 경력을 못 쌓고 대학원을 가면 지금 여전히 이 학생이 경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OPT 때 꼭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야 돼요. OPT는 그래도 조금 매칭하기가 편하거든요. 뭐 비자가 바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OPT 때 경력이 없이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못 찾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편입은 성공했지만 경력 없는 3학년이어서 OCR을 전부 다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 가고 싶었죠, 당연히. 예, 골드만삭스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대학원을 갔어요. 예, 뭐 두 번째는 이제 패스웨이 통해서 이제 펜실베니아 우리 많이 가는 학교 주립대회를 갔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UT 오스틴으로 갔겠죠. 경영학과예요. 1년짜리 간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 졸업 후에 이제 대부분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영학과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뭐 은행도 갈 수 있고 마케팅도 갈 수 있고 뭐 CPA도 할 수 있고 뭐 파이낸스도 하고 보통 4학년들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구나. 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구나. 심지어 우리가 입학할 때 나는 뭐를 하겠다고 진행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명문대라 그래서 4학년이 내가 선생님 저 은행도 괜찮고 뭐 기업의 마케팅 포지션도 괜찮고 뭐 인사도 조금 관심 있고요. 뭐 로지스틱도 뭐 회사 괜찮으면 갈 거고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준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좁혀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능력은. 그래서 OPT 때 이제 우리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예. 근데 일주일 남았대. 그래서 자기 미국, 한국 가기 싫기 때문에 아무 데나, 그래서 아무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회사로 매칭했는데 다행히 그 회사 취업비자를 얻었어요. 근데 취업비자가 이제 추첨해서 떨어진 거죠. 근데 OPT가 1년짜리 갔잖아요. 처음에. 그 학교 좋다고. 예. 그러니까는 OPT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바로 이제 퇴사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거나. P님인데 시애틀 소재 CC 다니다가 버클리로 컴퓨터 사이언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이런 그 웬만한 CC에서 UC 버클리 CS 가려면 컴사 가려면 그냥 거의 전교 1등에서 3등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CC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졸업 전까지 경력 없고 OPT 안 되고 OCR 안 가고 갑자기 이제 학교 수업 어려워지니까 GPA 관리하느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결국은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머님이 이 회사도 취업시켜주고 굉장히 이제 보딩서부터 그러니까 그 형은 보딩서부터 다녀가지고 아주 유학에 대해서 잘 알고 둘째는 이제 한국 대학 가려다가 잘 안 돼갖고 이제 CC를 보낸 건데 근데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오셔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성적도 좋은데 취업이 왜 안 되냐. 그리고 이걸 꼭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이거를 입학하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대학원 갈 때는 뭐 잘 하셔야죠 하는데 유학을 많이 보내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성공 케이스들 몇 개 보겠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문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유학 준비했고요. 사실 어느 학교를 간 학생입니다. 뭐
세 글자짜리 서울이 들어가는 학교를 간 학생인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왔는데 약간 껄렁껄렁한, 그냥 마케팅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내죠. 그러면 가라 그래요. 이렇게 할 거면 가라. 그리고 약간 저는 꼰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교수를 오래 해가지고, 막, 안 그러려고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버님도 혼내고 있고, 엄마도 혼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조심스럽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텍스 컨설팅 하거나 이럴 땐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돈 많이 받고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 학생들 유학, 이거 무슨 진로 상담할 때는 막 속이 터지니까 그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막 줌해서. 그러면 이제 옆에서 막 와이프가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상담을 하면서 이러는데, 어쨌든 CC로 가서 처음서부터 이제 편입을 하는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학생이 굉장히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영어는 못하지만 그래서 인턴십을 시키고 다 이력서 만들고,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UC 버클리랑 UCLA 둘 다 합격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랑 수학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OCR 통해 가지고 오퍼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버클리 편입했다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언캠퍼스 리크루트를 통해서 인턴십을 잡겠다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3학년 전까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수도 없고. 왜냐면 글로벌 기업은 우리랑 얘기도 안 해요. 물론 뭐 제 학생들이 뭐 테슬라에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입사원 리퍼는 안 해줍니다. 익스피리언스들은 이렇게, 왜냐면 또 그런 루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은 선생님 저희 그 리크루터가 직접 학교 가서 뽑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아주 높은 직업 직군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빠가 뭐 그쪽 CEO거나 그러면은 진짜 인스타그램인데 확 넣어버리더라고요. 중국 아는 친구 있는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인스타그램에서 뭐 인턴하고 어디서 인턴하고 3학년인데 그냥 벌써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턴을 리프를 통해서도 인턴 잡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직접 학교를 통해서 가야지. 그래서 데이터 쪽인데 연봉 9만 불로 정규 취업 확정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 유학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딱 결정되면 이게 그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뭔가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아직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진짜 어떻게 원하는 대로 가려면 고시를 하든지 진짜 아예 뭐 진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리커버리하고 오버커밍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근데 미국은 얼마든지 이거를 처음부터 버클리 다니는 학생하고 얘가 처음에 CC에서 버클리 온해하고 4년 있다가 보면은 얘는 취업을 못했는데 편입한 애는 취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유학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CC 같은 경우에 아주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니까 학비가. 그래서 한 2,500, 3,000 정도면 그래도 1년 할 수 있으니까 한국보다는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무슨 값부여야지 유학을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 친구도 이제 아주 그 여학생인데 처음부터 CP 하겠다고 왔고, 그런데 이제 집에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유학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엄마랑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욕 소재 커뮤니티 칼리지 제일 싼데 보냈고, 그리고 처음부터 버룩을 목표로 했어요. 회계사니까. 그래서 대신 이 학생은 CC를 졸업하고 1년 OPT 때 돈을 벌게 했습니다. 경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4만 불 가까이 연봉 받았고,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봉은 뭐냐면은 이거 받고 세이빙도 조금 했어요. 왜냐면 학비 안 들어가지 자기가 4천만 원, 5천만 원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학비도 모으고 뭐 쇼핑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버룩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신 입학하기 전서부터 이제 CP 공부를 시킨 거죠. CP 공부를 시키니까 그게 뭐예요? 선수 과목을 공부를 한 거죠. 프리리퀴짓을. 그러니까는 GP는 거의 만점을, 그러니까는 전공 과목 GP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CP 먼저 공부하고 한국어로 영어로 다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교수님 수업 안 들어도 이거는 시험은 다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 전에 언캠퍼스 EY에 가가지고 인턴했고 뭐 7만 불 가깝게 해서 엔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되게 좀 자랑스러운 거죠. 한국에서 명문대 못 가고 영어 못 하지만 꼭 뭐
집에 이렇게 여유도 없었지만 그냥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국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아무리 뭘 도와줘도 갑자기 얘를 무슨 좀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은 이게 잘만 해주면 얼마든지. 예. 그리고 EY 들어가잖아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예.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EY 뭐 빅4에 있는 뉴욕에 있는 회계사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네가 다시 학교를 간다면은 만약에 너 NYU도 갈 수 있고 뭐 버룩도 갈 수 있어. 어디 갈래? 우리는 거의 다 NYU를 가겠다고 한단 말이죠. 왜냐면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은요, 교수님 굳이 NYU 갈 필요 없습니다. 버룩 정도 나오면 충분해요. 학비가 2만 불대거든요. 시립대학이고. 근데 회계사들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시립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 가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물론 한국으로 꼭 가겠다. 내가 뭐 그래서 아빠 사업 물려받겠다. 그때는 학벌이 중요해요. 그때는 NY로 가야죠. 뭐 학교 전공 별로 필요 없으면 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전공을 하면 되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학비도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유학한 학생인데 유학보다는 아까 그런 학생인데 바로 유학 가겠다 그래서 J1 1년 하고 가라. 그래서 J1으로 1년 인턴십 진행하고 GW 들어가서 글로벌 갭 인턴십까지 하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때는 J1 인턴을 통해서 경력을 미리 만들고 가는 게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인턴십, 입학 전이든 재학 중이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편입할 때 GPA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적은. 예, 그리고 뭐 추천서 받는 거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컬럼비아 국제관계학 가겠다 해서 반기문 장관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변별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퍼스널 스테이먼트에서 생겨요. 입학할 때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예, 뭐 세계 평화와 뭐 이런 거를 외치는 거. 그러니까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behavior based.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해봤어. experience based.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나 니네 학교에 이런 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팩트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에세이가 작성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도 내가 미리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공을 해서 이 직무를 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미리 경험해보면 좋잖아요. 해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바꿔야죠.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하겠어. 그러면은 미리 해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입학 전이든 재학 중이든 이런 인턴십은 꼭 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세이 주제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과거나 현재의 경험 중에 특별히 네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의 어떤 경험을 써라. 이런 게 아예 에세이 주제거든요. 그러면 일한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미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했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있어야 내가 변별력 있는 퍼스널 스테이먼트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요? 대부분 갑자기 막 농구부를 들었다. 뭐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나 식상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디 봉사활동을 갔는데, 뭐 의료봉사를 갔는데, 뭐 어땠겠다. 이거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를 했는데. 이런 거 말고, 사실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야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제가 볼 땐 그게 미국에서 인턴십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취업 시, 경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턴십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인턴십이나 employment during college가 리크루팅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퍼센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 21%. 반면에 college reputation이나 GPA는 뭐 8, 8%, 5%니까 8명, 5명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만큼 경력 중심을 많이 본다는 거죠. 엔트리를 뽑을 때도. 예. 그래서 내가 입학 전에 경험했던 거, 또 재학 중에 경험했던 그런 기업 경력들이 결국은 미국에서 편입할 때 에세이에도 녹아들 수가 있고, 실제로 편입 후에 취업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인정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입학 전서부터 재학 중, 가능하면 2학년 때까지의 인턴십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1, 2학년
도에 내가 뭐를 할 거냐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입학하기 전에 학교 전공 잘 정해야 된다. 그리고 편입할 때 학교 전공 잘 정해야 된다. 이게 망가져버리면 아무리 1, 2학년 때 인턴십 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반. 그래서 학교 전공 잘 정하고 1, 2학년 때 인턴하고 봉사활동하고 커리어 패스 잘 만들어가면 저는 얼마든지 한국 학생들도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또 스템 전공하면 OPT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취업 비자 받고 영주권 받을 수가 있다라고 경험하고 있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한국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미국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어디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